검찰입니다. 기함행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생각지도 못한 말. 심장은 얼어붙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송금 버튼까지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 있던 사람은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그 속에는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보이스피싱이 실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과 AI까지 가세한 최신 기법, 그리고 밈으로 유명했지만 사실은 악명 높았던 김미영 팀장 조직과 그 충격적인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라진 돈은 무려 1965억 원,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 1명당 평균 피해액은 1,700만 원, 그중 231명은 1억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의 피해가 두드러졌죠. 보이스피싱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범죄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그들은 감정을 겨룹니다. 두려움, 욕망, 절박함. 사람들이 가장 약한 고리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 틈을 파고들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히 전화를 걸어 협박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잃게 만들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죠. 먼저 그들은 강한 긴장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기함행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곧 압수됩니다. 당장 안전계좌로 옮겨야 체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즉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성적 사고가 멈춰버립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떨리며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게 되죠. 그들은 또한 시간을 압박합니다. 30분 안에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완전히 동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치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확인할 틈도 없이 움직이죠. 심리학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훨씬 더 쉽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희소성과 긴급성이 함정이죠. 게다가 그들은 항상 권위와 신뢰의 가면을 씁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분하며 말투에는 틈이 없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경찰서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가 찍히도록 조작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까지 미리 알고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의심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권위를 상징하는 유니폼이나 직함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뒤로한 채 지시를 따른다는 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대출 사기에서는 이런 멘트를 던지기도 하죠. 고객님이 신청하신 대출이니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원하시면 진행하시고 싫으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마치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철저히 조작된 선택지일 뿐이죠. 이렇게 한번 발을 들이면 사람은 내가 선택했으니 끝까지 해야 한다며 더 깊이 빠져듭니다. 마치 문틈에 한쪽 발을 밀어넣어 상대방이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트릭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온갖 심리 트릭으로 피해자들을 몰아붙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정작 전화가 오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그 순간이죠.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장 자주 쓰는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정부기관 사칭형, 두 번째는 대출 빙자형,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2023년 피해액의 비율을 보면 대출 빙자형이 35.2%, 정부기관 사칭형이 31.1%, 가족 지인 사칭이 33.7%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우선 정부기관 사칭형은 공포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갈 예정이니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을 가장에 속이는 스푸핑 기술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경찰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번호로 위조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엄격한 톤을 유지하죠. 그러면 피해자는 공포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 빙자형은 절박한 사람을 노립니다. 현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신용등급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 30대 사회초년생,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걸려들죠. 가족이나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은 익숙한 사람이 얼굴과 말투를 흉내냅니다. 엄마 급해. 돈 좀 보내줘. 아빠 당장 필요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감정적으로 휘둘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받아본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신용등급 상향 가능. 3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바로 김미영 팀장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2010년대 초반 이 문자는 대한민국이 모든 휴대폰을 덮쳤죠. 어느새 국민 사기꾼이 되어 수많은 농담과 패러디까지 쏟아졌지만 피해자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이 김미영 팀장의 이름을 믿고 돈을 잃었죠. 그런데 2014년 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 드러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미영 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이름이었고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의 수사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에 거점을 두고 20여 명을 지휘하며 수백만 건의 문자를 발송했죠.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었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 조직의 하루 문자 발송량은 무려 1,000건이 넘었습니다. 단 10명만 걸려도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줬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국내 수거책이 현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의 손길이 닿은 이 범죄는 마치 비즈니스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국민을 지켜왔던 경찰관 출신이 범죄 조직의 수장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을 아무리 잡아들여도 그 수법은 나날이 발전해갔습니다. 최근에는 AI까지 가세해서 더 정교해졌죠. 최근 몇 년 사이 목소리마저 훔쳐내는 AI 딥보이스 피싱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와 정교함은 우리가 상상하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죠.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에서는 기존 거래 고객이던 대기업 임원의 전화를 받은 직원이 그의 요청대로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금액은 무려 420억 원.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딥러닝 기술로 학습해 복제된 임원을 사칭한 가짜 목소리였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사건은 AI가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가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캐나다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모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속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고가 났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부모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들이어서 결국 한화 2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의문의 변호사에게 송금했습니다. 뒤늦게서야 해당 목소리가 AI 딥보이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돈은 돌이킬 수 없었죠. 더 섬뜩한 점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이미 수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여보세요를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교수님이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라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타깃의 목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의 짧은 목소리 샘플만으로도 딥러닝 알고리즘은 특정인의 목소리를 학습하고 이후 가족이나 지인을 속이기 위한 가짜 음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확보된 목소리와 개인정보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짜여져 추가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가족과 지인 연락처가 이미 공격자의 손에 들어간 상태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지인까지 이어지는 제2, 제3의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이죠. AI는 음성뿐 아니라 얼굴까지 합성합니다. 이제는 얼굴과 목소리를 동시에 합성한 영상통화로 피해자를 속일 수도 있으니 영상통화로 확인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동네 양아치들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합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콜센터를 차리고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주며 법망을 피하죠. 특히 중국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 심지어 사형까지 구형될 정도입니다. 때문에 최근 범죄 조직들은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본거지를 옮기고 있죠. 경찰에 따르면 중국 공안과 한국 경찰 사이에는 이미 긴밀한 공조가
감소가 이뤄지고 있고 중국도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각국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싱가포르는 2019년 사기 방지 센터를 설립해 피해 복구율을 3%에서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과거에는 피해 계좌를 동결하거나 자료를 확보하는데 2주에서 2달까지 걸렸지만 이제는 하루 만에 가능해졌죠. 특히 사기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해 말레이시아, 홍콩 등과 협력해 취업 사기, 로맨스 스캠, 기관 사칭 사기 등 수십 개의 국제 조직을 해체하고 3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2005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사기 방지 위원회를 만들고 2006년에는 사기법을 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사기 방지 전략을 발표하고 사기 정보 분석국이 전국이 사기 사건을 분석해 계좌와 전화번호까지 차단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피해금을 갈취하면 그 돈은 복잡한 경로를 거쳐 철저히 세탁됩니다. 범죄 조직들은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하면서 국내에서 수거책들을 모집해 현금을 회수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국내의 조직폭력배가 관리합니다. 해외 콜센터는 현지 갱단에게 보호비를 내고 국내는 폭력 조직이 돈을 세탁하죠. 특히 말단 수거책이 가져가는 건 피해액의 5에서 10%이지만 본부는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단 한 명만 속아도 충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부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말없이 끊고 공식 기관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문자와 링크는 클릭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배송 추적 링크, 네이버를 사칭한 링크 등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는 스미싱 문자들이 많으니 웬만하면 직접 해당하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죠. 심지어 가족의 목소리와 얼굴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앱을 설치하면 의심번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미심쩍은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면 늘 의심해봐야 합니다. 혹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죠. 당신이 빠른 판단이 돈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만 속으면 된다. 그들은 하루 수천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단 한 명만 넘어오면 그날의 목표는 달성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그 한 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